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24번째로, 어제 7월 19일 생방송을 했었는데, 계속된 버퍼링으로 생방송 화면은 중지되고,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음성마저 나중에는 버퍼링이 걸린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재방송으로 보니까 뒷부분이 한 30분 이상이 잘려나갔습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5분 단위로 해서 좀 짧게 요약한 내용도 좀 해달라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어제는 이렇게 되면 방송사고죠. 예. 왜 생방송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런데 시진핑 문제를 얘기해서 계속 그런 건가요? 어쨌든 다른 시도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어쨌든 어제 얘기는 중간에 잘려서 뒷부분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나간 방송이 뭐 10,000회가 넘게 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더더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이 한 30분 이상 잘려 나가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뭐 이게 왜 이렇게 11,000회 정도가 되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리고 계속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7월 19일 생방송 중에서 뒷부분, 앞부분은 했고, 뒷부분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뭐냐면, 반 시진핑 4대 세력과 시진핑의 한탄, 생방 도중 강제 중단해서 끊어진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뒤에 마무리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발표한 반 시진핑 4대 세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한탄을 이어서 할 건데요. 시진핑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시진핑 최측근 친위대 뭡니까? 이제 시좌진, 그죠? 시좌진의 세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석이 나오겠지만 이 친인대가 약해진 건지 시진핑이 약해진 건지 누가 먼저인지 둘 다 같이 한꺼번에 약해지고 있는 건지 이 분별은 좀 더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켜보고요. 시작점은 역시 계속해서 제가 뭐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7월경부터입니다. 뭐 작년에도 작년 하반기에 이런 방송 여러 번 했고 짱 여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뭐 드디어 짱 여사가 군권을 완전히 확실히 잡고 있다. 이런 게 뭐 거의, 사실처럼 이제 거의 확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시진핑과 시진핑하고 오히려 군부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다가 장 여사에게 되치기를 당한 거죠. 시진핑이 했던 방식으로 부패 척결 명목으로 역수청을 당하면서 시진핑의 군부 측근들이 줄줄이 숙청됐습니다. 뭐 여러 번 설명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이 중화권 언론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시아 센티널이라고는 미국에 있는 중화권 언론에서 7월 10일 보도한 내용을 좀 의미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제목을 보면 네 가지 반시진핑 세력이 있다는 건데요. 첫째는 원로그룹입니다. 이건 제가 꼽은 게 아니라 아시아 센티널에서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꼽은 걸 일단 소개하고 제 의견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첫째는 원로그룹인데 중국 공산당의 요건 제 설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기구인 205명의 중공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선발된 24명 내지 25명의 중공 중앙정치국, 다시 7명에서 9명으로 선발되는 사실상 중국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바로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이죠. 지금 이제 7명이죠. 장점인 시대는 9명까지도 갔었습니다. 후진타오도 전기는 9명, 뒤에 7명. 뭐 시진핑은 다 7명, 3기 다. 그래서 아시아 센티널에서 꼽은 원로들은 주룽지 전 총리, 원자보 전 총리, 리웨이환이라고 하는 전 정협 주석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제가 추가로 하면 후진타오 전 총석이나 덩후팡이라고 하는
그 등소평의 장남이거나 혹은 이제 류샤오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료유엔이라고 있습니다. 료유엔. 이 사람은 이제 군부에 있다가 이제 숙청됐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원로그룹에 속해 있는 주로 상하이방이나 공청단 파들이죠. 이 파들이 시진핑 1인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임계점은 이미 훨씬 전에 넘은 상태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무역전쟁 미국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원로들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1인 천하 너무 많이 간다. 예, 1기 때는 봐줬지만. 근데 2018년부터 이미 그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나 시진핑 내로라는 소리를 원로들은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 생방송이나 녹화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둘째는 태자당 그룹인데, 이 아시아 센티널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해외에 있는 태자당 그룹입니다. 태자당. 태자당이 뭐 아시다시피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태자당은 정치, 경제, 학계, 사회, 문화계 뭐 등등 전방위적으로 펼쳐 있는데요. 이 홍색 귀족 계급의 그 태자당들은 한 사람만 정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각 분야로 뿔뿔이 분야를 나눠서 하도록 그 묻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한 사람이 형제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는 딴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자당 그룹 전체는 사실상 보면 정치 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벌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야 뭐 태자당 그룹 뭐 공청단 상하이방 시저진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당파들이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제발 좀 알고 좀 얘기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태자당 그룹이 있는데, 그 아시아 센티널에서는 특히 꼭 집어서 해외에 있는 태자당 그룹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설명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간 해외 태자당 그룹들은 시진핑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미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중공이 실제로 파견하지 않는 이상은 해외 나와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중 활동을 하죠. 그리고 뭐 휴먼트라고 해서 자기 그 친인척들이 다 있고 뭐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할 때 귀족 계급으로 활동했으니까 그 인맥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도 알게 되고 또 역으로 해외에 있는 태자당들한테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이나 이런 시진핑 반대파들이 정보를 역으로 흘려주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 태자당 그룹뿐만이 아니고 중국 내에 있는 태자당 그룹들도 이미 그 반시진핑 세력의 핵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역시 이제 중공과 중국의 중앙군사의 부주석 짱류샤와 그를 추종하는 군부 세력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히 이제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시진핑이 숙청을 했던 웨이펑허라고 있습니다. 웨이펑허. 이 사람이 전 중앙군사위 위원이고, 국무위원이고,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장을 했거든요. 국방부장이니까 장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했던 리샹후. 역시 이제 국방부 장관, 중앙군사위 위원이었고, 역시 뭐 장관이니까 국무위원을 또 하게 되죠. 이 웨이펑허와 리샹푸라고 하는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장이 장요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이 사람들 2023년과 2024년에 그냥 쳐내버렸거든요. 숙청했거든요. 그럴 거면 바로 장관직에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장요샤는 이미 이때부터 내 예전의 부하들, 내 동지들을 쳐내버린다, 숙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자기를 향하는 거죠. 자기를 향. 그러니까 시진핑과 짱류샤의 군권 쟁탈 전쟁은 사실상 2024년 7월 달부터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벌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짱류샤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짱류샤의 군권 쟁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자기가 추천한에서 추천하고 올렸던 그 웨이펑허와 리샹푸가 다 장관까지 하고 쫓겨나니까 짱류샤는 이제 작년부터 시진핑 그리고 이제 키워나가는 랴오화 전 중앙군사위 위원이라든지 허웨이둥 전 중국과 중공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넘버 3죠. 이 사람들을 시진핑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도 말 못하게
부패로 몰아서 축성해버렸죠. 그리고 이후 일사천리로 정여시하는 시진핑 군부 세력을 청소하고 군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군권 장악 부분은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생방송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내용이 길어서. 자,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 네 번째 그룹은 이 아시아 센티널,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꼽은 게 이게 재밌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이런 그 사회 폭동이 있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물론 이제 일부 백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최근 중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폭동 사항을 했는데요. 근거가 뭐냐면, 지금은 지난 6월 16일부터, 올해 6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겨우 나흘 동안 중국에서는 모두 21채의 대규모 폭동 수준의 집단 시위가 있었다. 그걸 근거로 했는데요. 이를테면 어디냐 하면, 광범위합니다. 광동성, 복건성, 호남성, 산동성, 섬서성, 산서성, 하북성, 강서성, 기수성, 청해성, 감숙성, 호북성, 예. 그리고 북경 및 상해, 그리고 기타 대도시 10곳, 뭐 이런 곳을 다 포함하면 21차례의 대규모 폭동 수준의 집단 시위가 있었다. 실제로 LA 폭동이 있었을 때 이쪽에서도 그런 폭동이 있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그리고 2024년에는 퇴역 군인들이요. 사제 무기를 만들어서 경찰과 충돌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다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최근 제가 계속 여기서, 녹화는 생방에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곳곳에서 사회폭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다고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발했던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해 백지시 이후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전에는 꾸러적으로 했잖아요. 어디 관공서 앞에 가서, 회사 앞에 가서, 사장실 앞에 가서, 시장실 앞에 가서, 뭐 성장, 뭐 그런 그 관공서 앞에 가서 집단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거 제가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꾸러족이라고 했었는데 23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3년부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집단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임금체불 시위가 제일 많고요. 지금 왜 경제가 워낙 안 좋아. 진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강제철거 항의. 이것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농지도 뺏고 집도 뺏어버리고 마을을 아예 그냥 싹 밀어버려가지고 새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야 재정이 확보가 되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이 이제 바닥에 났으니까. 이래서 강제철거 항의 집단 시위, 발전소나 댐, 아니면 화장터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시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사회 불만이. 이게 물론 이제 시위가 1인 시위도 예전에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소수죠. 물론 시위 자체가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소수인데 백지 시위 이후에 2023년부터는 백지 시위가 11월 달에 있었잖아요. 2023년부터 나오는 이 시위들은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뭐든지 한번 해봤잖아. 그리고 2019년에 홍콩 무산혁명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다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집단 시위라고 구분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2023년 이전과 이후로 보면 그 사회운동이나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시위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꾸러져 1인 시위, 소수 시위였는데 지금은 시위 났다면 왕창 몰려 일단 무조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전에는 꾸러적이었지만 지금 폭력성까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퇴역구인이 사제 무기를 만들어서 경찰과 충돌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과 직결된 부분에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기화까지는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이지만 폭력이 가미되고 있다. 이전엔 꾸러워서 그냥 빌다가 울고 빌고 이러다가 이제는 일어서가지고 돌 던지고 난리 나요. 힘으로 밀어버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가 하면 뭡니까? 이거를 이제 전국 조직화되는 거예요. 산업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그 주제별로 이슈별로 이게 전국 조직으로 가는 그 단계가 되면 이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 전 단계까지 지금 어쨌든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만대에서 사회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발전사회학에서 노동 분야, 사회운동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예측이 딱 되는 게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목별로, 이슈별로, 업종별로, 이것은 산업별로, 이거는 이제 그 전국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집단 시위가 일어나면서 무력이 동원이 된다?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조직화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최근 중공의 내부 변화에 따라서 시진핑은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바뀌고 있으니까 겁나죠? 공산당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 2013년부터 시진핑 일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2013년 11월 달에 삼중전에 11월 있었던 여기 7대 개혁을 발표하면서 여기 시진핑이 사회개혁 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의 전복성 위기.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여기 자칫 잘못하다가는 체제를 전복당하는 이런 그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진핑 자신이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었듯이 시진핑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집중돼서 일사천리로 이런 것들이 통일된 그런 지휘체계로 가야 된다. 이게 시진핑 신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예. 그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게 2013년부터 나왔어요. 결국 집권을 하자마자 황제의 꿈을 노리고 있었던 건데 시진핑은 계속해서 자신이 위태로울 때마다 2015년도, 17년도 뭐 위태로울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전복성 위기라는 말. 이걸 가지고 제가 칼럼도 썼었는데 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시진핑 자신이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신 그룹이 전부 다 단신들이니까. 자, 어쨌든 시진핑의 실권은 결정적인 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예. 경제 문제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고집스러운 그리고 과도하게 통제했던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제의 발전축을 스스로 무너뜨린 여러 가지 정책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로 코로나 3년의 정책 실패. 예. 이 봉쇄 정책이었죠. 뭐 IT 사람을 때려잡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공동부유로 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을 다시 펼치겠다 이것도 문제였었고 자, 이런 것이 이제 3년간에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제로 코로나 이 봉쇄로 글로벌 자본은 떠나고 내수 경제는 무너지고 중국 중소기업들은 러시 뭔 러시? 도산 러시 청년들은 실업대란 러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35세 넘으면 대기업이 이제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예. 이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옥죄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군부를 더 그 와중에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짱유시한테 결국 뒤치기를 당해서 시진핑의 시자진 파들은 군부에서도 쫓겨나고 당과 공무원의 주요 요직에서도 지금 현재 숙청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3년 1인 황제 시대를 준비해오면서 12년 동안은 계속해서 당과 정부인 공무원과 그리고 실질적인 중공의 핵심인 군부에서 시진핑이 좌파신기에 엄청나게 주력했죠. 12년 동안. 그런데 동시에 공청당과 상하이방 세력 뽑기 뭐 이런 숙청 물갈이를 통해서 12년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13년 차 들어서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자신들이 되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파벌들이 숙청당하고 있고 좌천되고 있죠. 정말 이건 뭐 2023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가속이 붙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진핑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복성 위기, 내란죄를 무기로 삼아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내란죄고 뭐 전복성 위기를 조성하고 당내 뭐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내란죄로 몰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 들어가서는 정치적인 죄명이 아닌 부패라는 죄명으로 부패 그거 많잖아요. 뭐 횡령이라든지 뭐 남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뇌물죄, 수수죄 뭐 등등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올가매놓고 실제로 죄목은 반대파들이 반대하거나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어떤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부패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뭐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시진핑의 추종 세력인 시저진파가 부패 명목으로 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로그룹들, 그리고 특히 군부에서는 짱류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과 그 추종자들 역시도 부패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해서 재산 공개해라. 공직자 재산 공개, 당직자 재산 공개하자. 안 하지. 시진핑이나 이런 공산당 전체가 안 하죠. 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패는 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자신들은 청렴결벽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자, 시진핑은 최근 자신이 보기에 자신들, 즉 공산당을 패배시킬 세력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주 반복해왔던 공산당의 전복성 위기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위기를 지금 이렇게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시진핑과 추종자 시자진파들이죠. 그렇죠. 이제 곧 8월이 다가옵니다. 그죠? 이번 북대화 회의에서는 중공의 앞날은 물론이고 어쩌면 체제 존속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정리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민들의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열받아 있는데 쉽지 않아집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시진핑 1인 우상화 체제에 대해서도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교묘하게 되치기를 해왔습니다. 이 술수가 대단한데 시진핑이 그냥 당하고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주목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지는 전 지구촌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공산당 체제의 변화입니다. 이거 우리 당연히 봐야 되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한말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우리 내부의 싸움을 하고 있다가 멍청하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실세만 하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청나라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았던 그 멍청하고 정말 우둔한 그런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시진핑 파들이 물러나고 이것이 연성으로 그 온건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질서가 또 바뀝니다. 당연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멍청하게 왜 이걸 자꾸 중국 얘기를 하냐라고 멍청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고 사시고 당신 애들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동기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아이들의 공통된 미래를 위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이상 구한말에 멍청하게 우물한 개구리로 앉아서 못 모르고 당하고 있다가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우리 아이들에겐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자, 믿고 보고 믿고 차는 김상순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가짜 중국통들이 엉터리 얘기 많이 하는데 맨날 예를 들면 싼새 때문에 맨날 터진대. 엊그저께도 어떤 놈 미친놈이 그쪽에 사천성에 홍수가 많이 났으니까 싼새 때문에 터진다고. 야,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시진핑이 벌써 이미 갖다는 돈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가짜 유튜브들 중국통들 집중하지 마시고 30년 된 김상순 TV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만대, 북경대, 현지에서 5년, 25년, 대만에 5년, 중국에 25년, 30년 있었습니다. 대만대 석사, 북경대 박사니까. 자, 믿고 좀, 계속 팩트체크 시리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